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보내주신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관련 문서입니다. 특정 개인 채무자 000님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. 물론 사건 번호, 2024 허단인지 하면인지 하는 번호랑 채무자 실명 같은 개인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,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, 그 과정, 그리고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보고서에 나온 채무자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. 1984년생 남성분이시고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요.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네요. 그리고 2009년부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꽤 오랫동안 준비하신 건데 이때부터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파산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보이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시험 준비 기간 중에 아무래도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소득은 없고 빚은 계속 드러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결국 2018년부터는 탁송이나 대리운전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. 보고서에 보니까 중간에 결벽증이나 강박증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.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 상황이 훨씬 더 힘들었겠네요. 네, 그렇죠.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2023년 9월경에요. 그동안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이랑 생활비 증가 같은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. 재정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요. 총 채무액이 약 5,234만 원 정도 되네요. 채권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들이고요. 이 빚은 주로 2022년 6월경에 생긴 거고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반대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보면요. 예금이 딱 103만 원. 이게 전부입니다. 103만 원이요? 빚은 5천만 원이 넘는데 와, 정말 부채 규모랑 자산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.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주거 이력이에요.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.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, 그러니까 약 9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사를 무려 24번이나 하셨더라고요. 네, 9년에 24번이요. 네, 서울 시내 여러 구를 옮겨 다니시고 또 수원, 인천, 수도권 전역을 그야말로 계속 옮겨 다니신 거죠. 임차로 사신 적도 있지만 보증금 없는 고시원 생활도 계속 반복하셨고요. 와, 9년간 24번 이사라 그 숫자만 들어도 얼마나 극심한 불안정 속에서 사셨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. 이건 그냥 이사를 자주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계속 흔들렸다는 신호로 읽어야겠네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이건 정말 극심한 주거 불안정,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불안정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? 혹시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없었을까요? 가족 관계를 보면 70대 아버님과 60대 어머님이 계시긴 한데요. 별거 중이시고 또 부양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망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제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산관제인의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산관제인은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조사하는 그런 전문가를 말하죠. 네, 맞습니다. 이 사건의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몇 가지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. 첫째는 이 채무자가 현재 소득도 없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, 즉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. 네, 지급불능 상태다. 그리고 둘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예금 103만 원이잖아요. 이게 현행법상 6개월간의 생계비, 지금 기준으로는 약 1,11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, 즉 환가할 재산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거죠.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다? 그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?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의견이 중요합니다.
이렇게 환가할 재산이 없다 보니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,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것들이요. 이런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. 그래서 관련 법률이죠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, 이걸 이제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요. 이 파산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니 비용 문제 때문에 절차를 그냥 끝낸다. 이런 의미군요. 그런데 절차가 폐지된다고 해서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맞습니다. 파산 절차가 끝나는 것과 빚이 없어지는 건 별개 문제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. 파산 관제인은 이 채무자에게 도박을 했다거나 재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서 빚 상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, 이걸 면책이라고 하죠. 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다행히 채권자들의 이의도 없었다고 하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파산 절차가 자산 부족으로 폐지되는 것과 그와는 별개로 채무 자체는 면책 결정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두 가지는 다른 결정이라는 거죠. 네, 정리가 되네요.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시험 준비와 또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빚이 계속 쌓여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한 개인의 정말 힘겨운 여정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. 그리고 비록 환가의 자산은 거의 없어서 파산 절차 자체는 폐지되지만 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이것이 파산관제인의 최종적인 의견이었고요. 그렇습니다. 파산 절차가 때로는 이렇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없이 실질적인 청산 절차 없이 종결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 면책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, 이것 또한 파산법이 가진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한 개인의 파산 경로를 상세히 보여주지만 그 배경에는 저희가 살펴봤듯이 정말 잦은 이사라던가 또 언급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잖아요. 과연 우리 사회는 개인이 이렇게 파산이라는 정말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요,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좀 더 붙잡아주고 기댈 곳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